안녕하세요. 광고 마케팅 제안서 기초에서 완성까지 강좌를 만들게 된 강사 이솔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난 14년간 기업의 마케팅 부서 그리고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 강좌에 들어오신 분들은 광고 마케팅 제안서 작성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 오신 거겠죠? 국장급인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주니어분들, 특히 5년차 미만의 친구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워 이 강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실제 제안서 작성할 때와 동일한 순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총 5개의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오늘의 과제 실습을 같이 진행하며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정의에서 시작하는 제안서입니다. 제가 말하는 정의는 데피니션을 의미를 하는데요. 왜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같이 정의를 내려볼까요? 프로포절, 제안서. 대외적으로는 광고 마케팅 회사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또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어진 과업을 근거 있는 전략에 기반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제안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뿐일까요? AE, 기획자, 마케터의 입장에서도 정의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제안서나 기획자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내리는 나만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제안서와 A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저는 2가지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에 대한 고찰, 즉 내가 생각하는 마케터 A의 정의는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도 하고요. 제안서에 대한 고찰, 즉 내가 생각하는 제안서의 정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방향성의 코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 스스로 내려져 있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즉 제안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방향성을 수립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의 고찰이 없이는 제안서의 디자인이 제 아무리 예쁘고 아이디어가 독특해도 결국 프로젝트의 본질에 다가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주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저는 단연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강의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안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AE, 기획자, 마케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제안서를 쓸 때 첫 번째, 논리의 근거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2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의 스트럭처 구성을 우선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예로 로드맵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마케터, 기획자의 정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캠페인의 흐름을 더욱 촘촘하고 유기성 있게 구성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겠죠. 이처럼 나만의 정의를 잘 내리면 제안서를 시작할 때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안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디어만큼 중요한 것은 짜임새 있는 기획이라는 이야기가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무작정 제안서를 쓸 때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기보다 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봤을 때 더욱 짜임새 있는 기획서, 제안서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과제는 바로 직무와 제안서에 대한 나만의 정의 내리기입니다.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음 시간 강의인 RFP 분석과 팩트북 작성을 하실 때 이 과제를 하신 분들은 좀 더 빠르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라도 꼭 한 번씩은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안서를 써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했을 때 신박한 아이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제안서에는 논리의 견고함과 계획의 짜임새가 승패를 판가름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논리나 기획의 짜임새는 결국 제안서를 쓴 개인 혹은 회사가 어떤 코어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탄탄하게 다져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기획자가 요즘 시대에는 가장 롱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강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의 강의 동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적어도 제안서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하지 하면서 헤매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RFP 분석과 팩트북 작성 강의에서 만나요.